너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용입니다. 네, 오늘 2023년 10월 11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죠. 네네.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이제 많은 전 세계 분들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 또 전쟁이 났습니다. 네, 전 전쟁이 아니고 네, 그냥 학살, 그냥 청부 살해 그쵸. 이런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잔인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이제 납치를 해서 무슨 동물들을 가두는 케이지 같은 데다가 이제 아이들을 가두고 잔혹하게 또 살해를 하더라고요. 네. 어린아이 그 참수, 네. 목을 잘린 시신들도 발견돼 있고 예, 맞습니다. 가족들이 보는 네. 앞에서 이렇게 끌려가고 그다음에 네. 그 축제 분위기 축제하는데 그렇죠. 하여튼 사냥하듯이 네. 총질해서 거기서만 시신이 네. 수백 구가 발견됐어요. 이것은 네. 인간이 아니고 악마들이 하는 짓이에요. 악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그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저렇게 잔혹하게 납치하고 살해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지탄받을 일이고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럼요. 네. 그런데도 이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고 나서는 좀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이 김민웅이라는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김민석 의원의 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좀 그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사람이 네. 오늘 시청에서 집회하죠. 노동자 연대인가? 맞습니다. 저는 저거 보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생각했습니다. 저게 뭐냐면 그 네. 한국판 IS예요. 맞습니다. IS 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문명 사회에 사는데 네. 아무리 뭐 의견이 틀리다 그래도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기습을 해서 네. 수천 명을 저렇게 집단으로 학살하고 고문하고 성폭행하고 목을 잘라서 네. 참수하고 저런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같으면 성질나면은 정말로 가자지고 초토화를 시켜야죠. 네. 아니 이 문명 사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네. 그런지 알아요?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가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평화가 형성되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평화의 분위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뭐냐면 하마스한테 돈을 줘가지고 네. 집단으로 저렇게 청부 살해, 이스라엘 사람들 살해시킨 거예요. 그러면 가자지구 국민들도 네. 하마스를 정치적 지도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하니까 저런 참극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요번에 가자지구 저거 정말로 봉쇄해서 네. 다시는 저러한 악마와 같은 행위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대한민국 이 땅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네. 오늘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두 가지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네. 첫째는 북한제 로켓포, 예. 그러니까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가 갖고 있었던 거고, 그쵸. 두 번째 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땅굴이 침투했던 땅굴. 북한에서 기술 지원하고 함께했던 땅굴이라는 거예요. 세계 네. 악마들이 있고 하여튼 세계 욕 먹고 나쁜 데는 네. 북한하고 연계돼 있더라고요. 안 끼는 데가 없네요. 정말. 그런데 그 총장님께서 주말에 파주를 다녀오셨다면서요? 네네. 거기서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찾아보니까 평화 원탁 회의라는 네. 곳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동학민족 통일이라는 곳하고 아직도 동학이 네, 남아요. 임진각 선언을 했습니다. 저걸 보고 진짜 이상한 단체가 있구나 내 생각을 했는데 뭐 위화도 회군은 안 나오나요? 모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도 나오고 다 해야지. 네, 그런데 총장님께서 목격하신 네. 이거죠. 저게 네. 임진각 공원에다가 저런 불법으로 저런 텐트를 설치고 뒤에 보면은 네. 대나무에다가 네. 만장 깃발로 뭐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네. 뭐 척양척외, 네. 그다음에
그 미한일 군사동맹 반대 이런 식으로 대나무로 저렇게 해놨어요. 공원에다가. 아니 근데 공원에다가 저렇게 무단으로 저런 거 설치하면 되나요? 그것도 문제이지만 네. 저 척양척야가 언제냐면 7월 27일 날 평택 인간띠 있게 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네. 저런 깃발을 내걸었는데 네. 그때 정광호 목사님이 인간벽을 싸서 그렇죠. 저울로 도망가서 저기서 해는 모양이에요. 아 근데 그때 거기에서 봤던 깃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 관광지에 그렇죠. 평화 관광지에 저런 데다가 저렇게 무단으로 저런 걸 설치해요. 파주시청은 뭐 하나 뭐 몰라요? 하는 겁니까? 저거 저희가 공식적으로 좀 항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아니 저게 뭐예요? 사드 가고 평화오라 저게 누구 얘기입니까? 척양척외 뭐 참 대한민국 참 허접합니다. 아, 좀 저거 보고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참, 아이고 네. 참. 저런 틈새는 또 굉장히 잘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이제 끝났죠. 네. 우리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3위 종합 순위 3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를 저희가 이겼죠 한일전으로. 그럼요. 네.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한일전 야구 예. 그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이제 글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야구는 저희가 대만하고 해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 근데 야구마저도 한일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서영교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영교가 네. 보지도 않고 한국 네. 의원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반일을 위해서 막 다른 거 갖다 붙이다 보니까 네. 저런 황당한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저 글을 저런 보고 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참 세비가 아까워요. 네. 제가 저 글을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 댓글을 저도 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인이고 국회의원인데 한국이 어디랑 야구 경기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글을 쓴다. 이 반일에 미치면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바꾼 거예요. 한 대만전 야구 승리라고 바꿨는데 저거 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또 한 거예요. 대한민국 네, 한글날에. 대한민국 저희 국회의원이 그래서 저희 밑에 댓글들을 보면 또 조롱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글 자체를 지워버렸더라고요. 아, 네. 저 사람들은 반일 플러스 먹거리 네. 파투로 말하면 1타 2피예요. 무조건 그냥 하는 거거든요. 옛날 그 광우병은 먹거리였고 네. 이번에 후쿠시마는 반일의 먹거리. 그쵸. 이게 하여튼 2023년도인데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포의 걸레로 유명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총선이 한일전이라고 저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아. 네. 그래요. 아 그래서 우리가 봤을 네. 때는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반일로만 해가지고 네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네. 하는 행위 이것은 네. 반드시 네.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급하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예. 이 노동 소식 두 가지만 좀 전해드리고 네, 그렇게 방송 합시다. 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양대 노총에서 공공노조에서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라고 네.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 이것은 네. 뭐냐면 민영화 해달라 이 얘기하고 같은 건데 네네. 정부한테 파업한다면서 민영화 반대하고 파업해요. 네. 민영화는 누가 아무도 주장 안 하거든요. 민영화를 한다고 한 적이 없죠. 유령 파업인데 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기관을 지원해 주니까 네네. 그 기재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을 네. 없애라 그래요. 네. 없애려면 뭐래냐? 네. 자기네 회사를 민영화하면 되는 거예요. 한전 같은 데도. 이렇게 그쵸. 민영화하면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안 줘요. 네. 그래서 자기들 얘기가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네. 앞뒤가 안 맞는 그쵸. 모순에 해당된다. 굉장히 이렇게 모순적이죠. 판단할 수 있죠. 네. 아 그리고 이 공공운수 노조도 이제 똑같은 말이죠. 네. 네네. 민영화 중단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민영화 한다고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근데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민영화 중단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이루려면 본인들이 민영화를 하면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유령 요구 조건으로 네. 그냥 파업을 위해서 네. 그냥 국민한테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그쵸.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앞에다 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노동조합이 저런 행위를 하는 건 뭐냐? 네. 요번에 이제 총선 시즌 되니까 네. 민주당의 선봉대로 해서 네네.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네. 어떤 경제를 발목 잡아서 윤석열 정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활동이다. 저는 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 더 박범계만 하고 마치죠. 박범계까지만. 네. 예, 예. 지금 이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애국 보수가 됐어요. 네. 김의겸 때문에 이 박범계 출장비가 들통이 났습니다. 지금 네, 처음에는 6,8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 답변에서는 또 7,8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 1억 원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했었습니다. 저게 뭐냐면 네. 추미애가 네. 난리를 쳐가지고 김경수가 진역 갔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 흑석거사 예. 이 김의겸이가 또 저렇게 난리를 쳐서 네, 그렇습니다. 난데없이 박범계가 네. 지네 아군한테 뒤통수를 맞은 기억에 소환당했잖아요. 근데 박범계를 보니까 네. 너무나 위선적이에요. 저 한동훈 저거 네. 봐보세요. 저기서 뭐냐면 대정부 대부분 비정부 기관을 방문했잖아요. 그쵸. 박범계는 네. 저건 뭐냐면 놀러 갔던 얘기고 네. 한동훈이는 비정부 기관 한 군데도 안 가고 국가기관을 갔어요. 일하러 간 저거는 거죠. 일하러 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수행원도 3명, 저거는 11명. 11명 중에 민주당 선대본에 있는 네. 간부가 간 것 같아요. 좌석도 저거는 1등석 비즈니스라. 와. 저것들은 막 세금 맘대로 쓰고 여러 네. 명 가고 놀러 가고 했는데 너무나 하여튼 위선적인 게 저 한 칼에 네. 사진으로 명확하게 비교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맨날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뭐 소리 지르고 저런 특권만 누리는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맨날 소리 위선적이고 지르잖아요. 네.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참 김의겸이가 오래간만에 네. 좋은 일 했네요. 우리 흑석가사. 기간도 지금 이제 박범계는 6박 8일, 또 한동훈 장관은 7박 9일. 아이고, 근데- 그래놓고 1억 700만 원, 저건 4,800만 원. 저럼 저거는 전부 놀러 가고, 저거는 네. 일해고. 저럼 저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네, 저럼 안 되죠. 그래놓고도 네. 민주당에서는 항시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약자를 위한다고 얘기하고 정의를 팔아먹는데 그 위선을 네. 낱낱이 벗겨야 됩니다. 그런데 개딸들은 또 아마 그럴 거예요. 저거 보고도 조작하지 말아라. 너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럴 네네.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양산에 계신 분 하나만 제가 네. 더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권 때 그 통계 조작을 했던 국토부 네네. 공무원들이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해요. 음. 예, 이 문재인의 충견들이 저렇게 초고속 승진을 했던 겁니다. 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것은 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통계 조작을 해서 네.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쵸. 약 1조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네, 그 재건축 단지들이 그 부동산원의 통계 숫자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네. 그 추가 분담금이 없었는데 요번에 딱 해보니까 그게 한 1조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폭탄도 맞는 거예요. 그쵸. 저런 통계 조작이 네. 국민의 피해로 네,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조 날벼락 문재인에게 네. 네. 우리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예, 맞습니다. 아니 문재인이 저렇게 거짓말로 통계를 조작을 한 피해는 결국에는 또 국민들이 보게 된 거예요. 저걸 자세히 설명하면은 네.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은 네, 가장 중요한 게 추가 분담금이에요. 예, 예. 추가 분담금을 할 때 네. 너무 많이 나오면은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건지 어떻게 건축할 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정부를 믿고 그냥 했다가 네, 그쵸. 이후에 뭐냐면은 추가 분담금 독박을 쓰는 거예요. 부동산 통계 조작 때문에. 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 누가 물어내야 됩니까? 문재인이가 책 팔아서 물어내야죠. 책 팔아서 저거 1조나 벌 수 있나요? 연금으로도 물어내야죠. 네. 저 분담금이 1조 원에 이르고 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다른 세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저것 때문에 이제
가정 자체가 이제 위기가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한 가정에 재건축 네. 추가 분담금이 보통 3억 4천만 원? 이 정도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일반 가정에서 갑자기 3억이란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대출도 제가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에 좀 네.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네. 저거는 정말로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누가? 문재인한테 하죠. 그럼요.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의 네. 저 이 해당 부동산원 저 범죄에 그 참여한 사람들한테 구상권 네.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국민 피를 빨아먹은 겁니다. 이 문재인이가. 네. 그리고 그 이재명 네. 지금 또 굉장히 좀 조사를 많이 받으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대선 전날에 가짜 뉴스를 475만 명에게 뿌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심각한 범죄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 네. 야,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죠. 이게 이대업의 실패한 이대업이에요. 그렇죠. 0.7%가 나라를 살렸죠. 원래 그때 네. 그 여론조사에는 윤석열이 한 7, 8% 이긴다 그랬어요. 네, 그쵸. 그런데 이렇게 네. 박빙으로 나타나는 거 뭐냐? 바로 가짜 뉴스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까딱 네. 잘못했으면은 나라 뺏길 뻔했어요. 중국에 뺏길 뻔했습니다. 네, 저희 다 중국 국적을 가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데 그 뻔뻔한 신앙님 가짜 뉴스 제조한 사람 장본인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증거물을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저렇게 법원에 항고를 했어요. 요새는 방귀 낀 사람이 네. 성낸다고 네. 자기들이 책을 뭐냐면 세 권을 1억 6,500만 원 받아먹고 있는데 네, 이게 누가 봐도 사람들은 그걸 뇌물이라 그러고 가짜 뉴스를 해준 대가로 생각하지. 그쵸. 저게 책이 중요해서 저렇게 1억 6,500만 원 주고 삽니까? 저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문재인 집값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네. 앞으로는 이런 가짜 뉴스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 네. 이것은 극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하나가 네. 터졌죠. 네. 아니 선관위 비밀번호가 1, 2, 3, 4, 5였다고 해요. 믿어지십니까? 이 제가 한 나라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비밀번호가 1, 2, 3, 4, 5였습니다. 제가 저거는 예,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예, 요번에 그때 우리가 막 부정선거 이번이 소쿠리 투표 그랬을 때 네, 그 남는 투표 용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저게 왜 그럴까 했는데 요번에 국정원이 저걸 하면서 알았어요. 네. 저게 어떤 거냐면 국정원에서 이제 군대를 우리 앵커님은 안 다녀왔죠.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육군 예. 병장이니까 훈련을 할 때 대항군과 네, 적군 해가지고 이제 경계근무 쓰면 모르게 침투 훈련 하거든요. 그쵸. 그때 다 잡혀요. 요번에 선관위를 국정원에서 네, 해커처럼 해서 뚫고 들어가 봤는데 네. 저렇게 다 뚫렸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국정원에서 뚫어 보니까 네, 중국이나 북한의 해커들 김숙희 이런 예. 애들이 다 뚫었다는데 뚫어서 하는 게 뭐예요? 유령 유권자 만들 수 있고 네. 투표용지 제작할 수 있고 네,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 투표 이거 없애야 되지 않나요? 없애야죠.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사전투표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놓고도 선관위는 그 우리나라에 5대 헌법기관이 있어요. 입법, 네. 사법, 행정 그리고 어디요? 헌재, 네. 선관위. 네. 그래서 자기들이 헌법기관으로 해먹고 네. 이러고만 앉아있지 내부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라든가 친인척 그쵸. 그냥 갔다가 불법 채용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다른 데서 근무하는 사람을 선관위로 채용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랬죠? 선관위는 네. 매일 대민 업무를 상대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에요. 아니죠. 선거 때만 일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무 강도가 네. 약해요. 네. 쉽게 해서 설렁설렁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서로 거기 가고 싶어해. 꿀직장. 왜냐면 2년에 한 번만 일하면 되니까. 그쵸. 꿀직장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글로 올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설렁설렁 일하는 데를 서로 올라고 이런 데가 헌법기관이어 가지고 자기들 친인척을 지자체에서 근무하면 선관위로 채용했잖아요. 그쵸. 이런 사람들이 참 그렇게 놀면서 저런 방화벽을 쌓지 않았어요.
저는 저거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네.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맞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꽃. 이게 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건데 대통령을 예. 뽑았는데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럼 선관위는 저렇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걸 얼른 저런 거에 대해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쵸. 민주당과 한패가 돼가지고 왜 우리를 탄압하고 감찰하느냐? 그다음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 저 직원들 보증보험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저런 것을 편들면 안 돼요. 그러면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선관위가 해킹당해서 김숙희 같은 걸로 통해서 민주주의 근간이 뿌리치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찬성한다. 이 얘기하고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수사할수록 더 큰 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네. 북한에서 김숙희라든가 유명한 해커들이 네. 그 수차례 선관위 해킹 흔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걸 발견하고 선관위에 통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보 점검 받읍시다. 그러니까 네. 선관위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헌법기관인데 국정원 니네가 뭔데 우리를 점검을 해? 네. 우리 스스로 해도 괜찮아. 그랬는데 이번에 까보니까 저렇게 개판이고 아니 가정집 그 뭐지 현관 도어도 네, 저렇게 현관 안 번호도 하죠. 1, 2, 3, 4, 안 해요. 그리고 본인들 자체적으로 보안 점수를 매겼는데 몇 점으로 평가하신지 아십니까? 만점이라며.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본인들 저- 스스로를. 저 선관위 같은 경우는 아무리 헌법기관이라 그래도 예. 탄핵할 방안이 없나요? 아니 사실 근데 신박하긴 해요. 누가 선관위 비밀번호를 1, 2, 3, 4, 5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이제 더 웃기는 네. 게 저 민주당이 그 민주주의 정당 아닙니까? 그쵸. 그럼 선거 관리는 저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도 네. 사실상 민주주의의 한 축을 맡은 민주당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네. 저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정원을 나무라요. 이렇게 피해자를 국정원이 무슨 잘못 있어요? 왜 선거에 개입하자는 거예요? 선거에 개입을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은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선관위가 할 일을 못한 건데 네. 선관위 편을 드는 민주당은 과연 민주주의의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일 오늘 그 뉴스 시작도 이제 반일 선동에 미친 이 민주당 의원들을 좀 전달해드렸는데 좀 제정신인 의원들이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제가 봤을 때는 네. 저게 요새도 얘기했지만은 저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택동의 홍위병 같은 네. 훌리건들이 있어서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악의 기운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전에 제가 독수독과론, 그렇죠. 그 허접한 지지자 우에 허접한 정치인이 있다. 네.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개딸들이 지금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네. 오늘 정리하기 전에 네. 오늘 하여튼 그 강서구청 선거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누구를 지지한다는 말은 안 하지만 네. 요번에 애국 시민들은 오늘 8시까지 하나요? 모두 열심히 네. 나가서 투표해서 네. 반드시 민주당의 어떤 잘못된 네.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이 민주당을 하여튼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셔야 되니까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네. 뭐 양대 당 외에 그 군소후보 정당이라 그래서 아무도 텔레비 얼굴도 잘 안 비춰주는데 네, 맞아요. 저희 거기 있는 어떤 변호사 남자 하나 잘생긴 사람 있더라고. 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하여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국민노조는 네. 다음 주에도 한 주간의 소식을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방송 관계로 네. 우리가 오늘은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네. 또 오늘 선거 열심히 잘하고 늘 우리 국민노조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방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